대학원을 계속 다닐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있지, 당연히 있지. 교수님들이 다 똑같이 말할 거란 말이야. 내가 오늘은 대학원을 자퇴하고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친구를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는 금융 솔루션 회사에서 프리세일즈라고 하는 이제 한국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비즈니스랑 기술을 둘 다 이해한 상태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소개를 했으니까 너가 일을 하면서 좀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거든. 일단 성공적인 거는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왜 성공적이게 보였냐면은 아마존 웹서비스 파트너사 거기서 너가 대표로 미국에 가가지고 일본어로 컨퍼런스 참석해서 발표도 하고 일본 라디오 방송에도 나왔지 않나? 팟캐스트? 기술 관련된 팟캐스트. 초대당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발표 같은 것도 하고 커리어를 탄탄히 잘 쌓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지. 일단은 그래도 나름 회사에 만족하고 하는 일에도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잡으면 지금 회사는 내가 하는 일이 이제 아까 프리세일즈라고 했는데 사실 프리세일즈가 어떤 일인지를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 어쨌든 그런 롤을 내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성과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도 마침 이제 필리핀에 어떤 은행이 하나 있는데 한 뭐 1, 200억 정도 되는 계약을 받아왔대. 내가 거기도 서포트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내 성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분야에서도 회사 소개 자료들 보면은 그냥 회사 소개도 있지만은 뭐 기능 소개 이런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도 테크니컬한 디스커션을 하기 위한 그런 자료도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도 내가 기여를 한 게 좀 있고. 여기는 뭐 직급이나 직책 이런 게 따로 있나? 완전히 외국 회사다 보니까 그 부장, 뭐 차장, 뭐 과장 이런 직급은 당연히 없고 그거는 일본이랑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 뭐 주니어, 시니어 이런 거 주니어, 있잖아. 시니어 정도 구분은 하지. 그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커리어 프레임워크 있어. 일단 주니어 다음에 미드 레벨이라고 있거든. 이제 시니어 레벨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지금 거의 사실상 이제 하는 역할은 시니어 역할이랑 똑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이어엔드 리뷰라고 연말 그 리뷰하는 게 있는데 사실 프로모션은 됐는데 미뤘어. 지금 세계 경제가 안 좋잖아. 지금 프로모션을 해버리면 회사 사정이니까 미안 하면 내년에 올려주지 않을지 모르잖아. 궁금하거든. 직급이나 이런 직급 게.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는데 예전에 나는 너가 신기했던 게 일본 팟캐스트에 나왔었잖아.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였어? 그게 이제 네가 아까 말한 대로 그 전에 다녔던 일본 회사가 AWS 파트너 회사 중에서 좀 큰 회사였어. 올해 마침 며칠 전에 AWS 이벤트가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열리는데 거기서는 전 세계 탑을 먹었더라고. 내가 다녔던 회사가. 어쨌든 그런 어느 정도 규모 있고 일본에서는 거의 제일 그 매출 규모 큰 회사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 회사에서 이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 블로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 그래. 직원들이. 네가 일본어로 맨날 블로그 썼었잖아. 일본어도 기술 블로그. 쓰고 영어도 쓰고 한국어 쓰고 했는데 나도 이제 블로그 몇 개 쓴 거를 뭉쳐가지고 이제 컨퍼런스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미터비라든지 개발자 행사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 분야에서 점점 한 1년 반 정도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오픈소스라고 개발자들이 보통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로 하나는 재밌는 걸 했어. 했더니 그거를 이제 일본에 있는 그 분야에서 되게 잘 알려지신 분이 나한테 직접 컨택을 해온 거야. 일본은 트위터 많이 쓰는 거 알지? 트위터 나도 계정 파가지고 한 번씩 했었는데 그분이 다이렉트로 이제 DM 왔더라고. 태우상 이러면서 나 누구누구인데 하니까 당연히 알거든.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거기 하면 나오지 않겠니? 라고 했던 건데 그때 내가 10회차로 아마 들어갔을 거야. 근데 1회부터 9회차들이 다 엄청난 사람들만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내가 초대니까 되게 기분 좋잖아. 그냥 작은 팟캐스트가 아니었네? 작은 팟캐스트가 지금 없어졌다 이제. 진짜? 뭐야? 없어졌다. 나도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 했었지 하면서 보는데 링크도 흘렀는데 팟캐스트가 다 없어졌더라고. 진짜? 근데 어쨌든 그냥 그 당시에 나도 너무 기뻐가지고 네가 알고 있는다는 거는 내가 그때 막 자랑을 한 거겠지. 그치. 그거는 AWS 컨퍼런스 나간 거. 내가 스피커로 왜 발표했냐고? 커리어를 지금은 프리세일즈를 하고 있지만은 당시에는 이제 그 퓨어하게 테크니컬 아키텍트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고 기술적으로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공부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아웃풋을 만들려고 뭔가 잘 구조화되고 조직적인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얘기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할 때 정말 많이 성장하더라고. 내가 하다 보면 평소에는 내가 그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치면
다음번에 똑같은 수준으로 발표하고 싶지 않잖아. 요번에 이만큼 했으면 다음에는 요거 발표하고 싶고 다음에는 요만큼 발표하고 싶고 하다 보면 이게 점점점 이렇게 그 타겟하는 목표 자체가 지금으로선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레벨을 하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우와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고. 근데 그게 한 몇 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그런 그 오디언스 중에 한 명이었거든. 우와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축적되니까 아 이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아웃풋 중에 하나가 이런 AWS 같은 데 컨퍼런스 나가서 이제 발표도 해본다든지 뭐 그런 거를 즐겨 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 편집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과들을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어떤 친구였냐. 태우는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 전교 1등, 고등학교 때도 전교 1등을 한 번 했대요. 공부를 좀 잘하는 학교였어요. 근데 전교 1등 한 번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근데 수능은 좀 미끄러져서 원래 실력만큼 대학을 가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래도 뭐 전공은 잘 찾아가가지고 적성을 잘 맞춘 것 같은데 이후에 졸업을 하고 나서 울산에 있는 유니스트라는 대학원을 입학을 했지. 근데 자퇴를 했어요. 왜 했나요? 일단은 대학교 때 이제 많이 못 갔다 보니까 정말 많이 미끄러져서 가다 보니까 그치. 재수를 할까 반수를 할까가 당연한 고민이었고 근데 이제 주변에 반수든 재수든 성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아 이게 반수 재수한다고 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 나도 그랬지. 그리고 플러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좀 많이 거만했던 것 같은데 이제 나보다 공부를 못하거나 혹은 뭐 어느 정도 비슷하게 했던 애들이 의대도 가고 뭐 서울대도 가고 있으니까 아 내가 어딜 가든 상관없다. 어차피 학교는 중요하지 학교는 않다. 중요하지 않다.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 중요해. 좀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굉장히 좀 약간 거만했던 것 같은데 나는 학교 따위 뛰어넘고도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학교도 정말 무시 못하고 네트워크라든지 환경이니까. 환경이 진짜 중요한 거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고 1년이 얼마나 중요한데 나는 그냥 앞으로 나가겠다. 대신에 학교는 정말 타이틀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대학원을 가서 이제 미국에 대학원을 유학을 가서 석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교수든 뭐 연구원이든 이런 걸 하자. 맞아, 그때 미국 간다 했었다. 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입학할 때의 목표였는데 이제 군대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구 분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이제 일단 석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군대를 전문 연구요원이라고 이제 군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 갔다가 그 다음에 미국을 박사를 가자.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연구 분야 알아보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유니스트에 처음으로 초빙돼서 이제 교수하시는 굉장히 젊은 교수님 있었는데 내가 하고 싶었던 연구 분야 우리나라 한 명밖에 없었고 그분 만나가지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겨우 들어간 케이스인데 이제 1년 하고 나왔어. 내가 첫째자인데 첫째자였어? 첫째자였지. 1년 하고 나왔고 나오면서 나도 사실 이제 계속해서 그때가 이제 25, 26 막 이럴 때니까 니는 알잖아 내가 어떻게 20대를 보냈는지. 공부만 하고 맨날 일만 하고.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갑자기 내가 대학원을 자퇴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막막한 거야. 왜냐면은 나는 한 길만 보고 아카데믹 걸어왔는데. 한 분야에서 논문도 쓰고 되게 공부 쪽으로 막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자퇴하려고 생각하니까 진짜 눈앞이 좀 깜깜해져가지고 자퇴하기 한 뭐 3-4달 전부터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 근데 결국 자퇴한 이유는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았고 우리 중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같은 학교인 적 없었는데도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우리 춤 때문에 그런 거다 이가 솔직히.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 춤도 관심 있고 뭐 공부도 하고 싶고 컴퓨터 쪽 말고도 다른 분야도 어마어마하게 관심 많아가지고 뭐 디자인, 뭐 마케팅, 회계, 뭐 경영, 뭐 내가 연구 하나만 해가지고 올인을 하려고 하니까 진짜 좀 답이 없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교수를 한다. 그럼 교수 테뉴어 받을 때까지 암만 빨라봐야 박사부터 포함해가지고 한 10몇 년 걸릴 텐데 그때까지 내가 연구만 한다? 연구만 안 하면 실적이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그 분야거든. 머신러닝 자체가. 그러니까 당시에 진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지. 내가 정말로 자퇴를 하고 내가 지금 공부에 올인했었는데 사회 나가면 잘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나는 연구도 재밌고 학계 쪽에 남아서 하는 것도 너무 재밌지만 이것만 평생 하고 싶진 않다.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나온 거지 결정적으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연구만 할 수는 없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교수님이 나한테 요구했던 게 탑티어 논문 1저자로 2편 이상을 써야지 석사를 졸업시켜 주겠다는데 당시에 카이스트에 있는 그 연구실들 박사 졸업 요건이 똑같았어. 탑티어 학회에 1저자로 2편. 근데 그걸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석사 나부랭이한테 그걸 요구를 하는 거야. 탑티어가 아니면은 뭐 세컨티어, 서드티어 이런 거는 아예 논문 자체를 제출을 못하게 했어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지. 근데 요걸 한번 해보니까
평생 요것만 하고 썩는 그 앞으로의 미래가 쫙 보이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 자퇴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었는데 자퇴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3, 4개월 정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일단은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군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자퇴할 때가 26 정도였는데 그때까지 내가 사실상 뭐 휴학을 하긴 했지만 일하면서 내 커리어 썼는데 다 보냈고 대학 생활도 거의 그치. 공부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기억밖에 없을 정도로 되게 치열하게 살았고 하다 보니까 좀 뭔가 보상 심리가 있는 거야. 군대를 가는 것도 좋은데 가면은 진짜 자유가 다 뺏길 텐데 그래도 좀 즐길 거 즐기다 가자. 그러니까 바로 가는 건 좀 아쉽고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한 번도 못 갔으니까 근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돈 벌어서 조금 놀다가 그러다가 군대 들어가야겠다. 군대 갔다 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 커리어를 시작해야겠다. 군대를 늦게 입대했다 보니까 좀 불안했지 않았을까. 남들은 다 이미 전역하고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좀 힐링하는 느낌으로 간 건가? 군대를? 그렇지. 나는 군대에 들어가서 첫날부터 전역하는 날까지 계획이 있었어. 육군 이런 데 가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길래 공군 가면 약간 자기개발도 할 수 있고 약간 출퇴근제고 막 이런 게 이제 있더라고. 그래서 출퇴근제 아니잖아. 출퇴근제다 공군은. 공군은 생활관이랑 근무하는 데랑 완전히 분리돼 있어. 그러니까 생활관에서는 아무도 터치를 안 하고 진짜? 점호하고 청소하는 시간 빼고는 딱 그냥 9 to 6 같은 느낌으로 근무하고 끝나면 저녁 먹고 그냥 자기 자유시간.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해서 갔어. 어. 군종별로 이제 다 조사해가지고 공군은 편하다. 공군은 대신에 조금 길다. 하지만 공군은 일반적으로 편하다. 그래서 그 아무나 갈 수 없고. 근데 이거 내 거 보는 사람은 아무리 없다고 하지만 공군은 편하다로 결론 내려도 되나? 아니지. 그건 안 되지. 왜냐면 뭐 방공포병이라든지 약간 이제 헌병 같은 거는 진짜 고생 많이 하고 급양들도 많이 고생 많이 하기 때문에 다 편하다고 할 수 없는데 나는 내 보직을 정해서 갔어. 아 그래? 전문화 관리병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로 가면은 사실 내 보직을 정확하게 정하고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TO가 몇 개 안 나는 것도 내가 알고 있었어. 정보 검색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그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도 알고 갔어. 아 그래? 사실 그거 하기 전에도 장교도 됐거든. 공군 장교도 합격했어. 그래서 이제 입대 날 결정됐는데 내가 안 갔어. 장교 너무 긴 거 같은 거야. 그래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할 게 뭐였는데? 군대를 가면은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면 대학교 때, 대학원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뒤로 우선순위 미루고 정말 딱 공부랑 내 커리어 이런 것만 생각해가지고 수능을 망친 시점부터 이제쯤 나는 좀 약간 똥줄 탄 거야 사실. 약간 내 능력에 비해서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원래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내가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어서 쫓기듯이 살아왔다 보니까 어차피 군대에서는 내가 그런 커리어 생각 관련된 걸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못하는 걸 하자. 이게 사실 내 군대 갔을 때 그런 모토 중에 하나였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좀 IT 쪽이기도 하고 또 IT 아니더라도 사실 영어가 제일 중요하지. 일본은 누가 하는데 맞지? 일본 하는 사람 죄송하지만 일본을 수학여행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해외를 처음 가본 거였어요. 원래 처음에 간 그 여행지가 강렬하게 인상 나는 데가 일본이 너무 좋았던 거야. 그래서 어쩌면 내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또 일본 여행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일본어 자체도 사실 좀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일본어 히라가나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거지. 입대 한 3일인가 4일째부터 첫날에는 사실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다 뺏기기 때문에 입대하기 전에 엄마한테 일본어 왕초보 책을 하나 사가지고 그걸 좀 다 잘라놓고 내가 그 편지 봉투에 다 넣어놨어. 엄마 1주차는 이거 보내주고 2주차는 이거 보내주고 3주차는 이거 보내주고 다 미친놈 아이가 이거 진짜 미친놈이네. 그래서 편지를 받은 대신에 그 안에 이제 일본어 그 책이 있었던 거야. 파트별로 잘라가지고 그걸 이제 받으면 이제 훈련병에서 그 노트 같은 거 쓸 수 있잖아. 정비 시간. 그래 그거 할 때 열심히 히라가나 쓰고 가타카나 쓰고 단어 외우고 훈련병 때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어 히라가나 가타카나 다 됐지. 진짜 정상이 아니다. 아침에 그럼 나가면 이제 그 볼펜으로 손바닥에 단어 다 적어놓고 양쪽에 다 적어놓고 그런 다음에 차렷하다가 이제 잠깐 쉴 때 있다가 얼른 보고 배우고. 그러면 어학이 제일 하고 싶었네. 시간을 할애해서 하기가 그 군대 가기 전에는 되게 힘들었거든. 왜냐면은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군대 가면은 이런 거에 좀 집중해서 할 기회들이 많으니까 일본어 공부하면 재미없으니까 중국어도 잠깐 했다가 영어도 이제 회화 스터디 내가 만들어가지고 한 1년 정도 그 부대 내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어학 공부들 좀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1부는 이것만 질문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대학원을 계속 다닐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있지, 당연히 있지. 교수님들 다 똑같이 말할 거란 말이야. 네가 밖에 나가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거의 협박식으로 얘기를 가스라이팅이. 사실 그 대학원이라는 거는 대학교를 가서 1, 2, 3, 4년 다 공부한 다음에 또 추가로 가방끈 늘려가지고 거기서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했을 거라면 나 같으면 1년밖에 안 했지만 보통은 3, 4년 했을 수도 있고 4, 5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거의 뭐 10년 가까이를 그냥 대학교에 살았다 봐야 되는데 20대를 다 거기다 보냈다 봐야 되는데 그럼 사회생활을 해봤더라도 사실 제대로 해봤을 리가 없고 나도 마찬가지였고 그럼 이제 보는 식견 자체가 교수님의 영향권 안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교수님이 사실상 진리이고 교수님이 사실상 말하는 게 다 맞는 것 같고 교수님이 이제 잘된 케이스잖아. 정말 그 그치,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맞아. 잘하니까 교수님이 말하면 뭔가 권위 있어 보이고 뭔가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 말이 잘 휘둘리겠네. 학계 쪽으로 갈 거면 교수님 말이 거의 대부분 맞을 거야. 근데 학계 쪽이 아니라 인더스트리를 잘 몰라. 내가 컴퓨터 쪽을 나왔지만은 IT 필드에서 실제로 현업을 경험해본 교수님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했을 때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 교수님들이 현업을 경험해봤다고 주장하는 케이스는 있어도 거의 그런 경우에는 박사 받고 혹은 박사 받기 전에 리서치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뭐 인턴십을 했다든지 리서치랑 관련된 건 할 수 있어. 근데 리서치랑 인더스트리에서 만드는 그런 엔터프라이즈급 소프트웨어랑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야. 근데 IT만 예를 들었지만은 사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야. 교수님이 실무 지식이 충분하면서도 교수를 하고 있다? 아카데믹한 걸로도 유명하고 거의 말도 안 되는 케이스. 있긴 있겠지만은 드물겠다 진짜. 그런 사람들은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그냥 밑에 있는 사람도 바로 알 거야. 이 사람은 인더스트리에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 사람은 또 아카데믹하게 굉장히 유명하다.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사회에서 이제 인더스트리 필드에 내가 직접 발을 담그고 싶은데 교수님의 말을 듣는다? 이거는 연애 상담을 하는데 모태솔로한테 가가지고 하는 거 똑같은 거지. 요지는 교수님 말을 인더스트리에 나갈 거면 교수님 말을 그냥 안 들어도 돼.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하면 돼. 이거 좀 도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또 하나 더. 이 영상을 보게 될 분들 중에서 때를 좀 늦은 나이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대학원을 자퇴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군대를 안 갔을 확률이 되게 높아. 경험에서부터 이제 사실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군대 가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대부분 그냥 육군 선택하든지 아니면 좀 편하게 가려고 의경이라든지 가투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하고 그거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공군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좀 훨씬 기니까 3개월이 생각해보면 진짜 아깝거든. 아니 차라리 3개월 일찍 전역하고 그 3개월 동안 내가 빡 하면 뭐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3개월 동안 정말 잠도 안 자고 빡세게 할 정도로 각오하지 않으면은 그 군 생활 동안에 그 지나는 시간들에 대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미미한 수준이거든. 정말 내가 독하게 마음먹고 3개월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상황이 상황인지라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갔다가 군대까지 갔어. 논스톱으로 쭉 달렸어. 좀 쉬고 싶고 보상 심리도 생길 거고. 근데 지금 내가 남들보다 뒤처진 느낌도 드는데 심지어 그 상태에서 내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바로 또 빡세게 또 3개월 동안 잠도 못 자고 뭘 한다? 나는 사실 현실성 없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좀 롱텀으로 군대에서 뭔가 꾸준하게 이제 쌓아 올라가는 걸 나는 경험상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가능한 환경으로 가는 게 낫다. 그래서 나는 사실 공군을 갔지만은 공군을 추천하기도 하고 공군도 말했다시피 공군도 이제 내가 하는 그거마다 다 다른데 가기 전부터 보직을 정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나도 전문화 관리병으로 갔었고 보통 이제 티오 좋은 데들만 나기 때문에 되게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리서치를 하다 보면은 군대 생활이 대충 플래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공군 특히나 더 많을 거고 공군은 훨씬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군대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나는 그렇게 두려워 안 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가서 그걸 기회를 잘 활용해 가지고 뭔가 이제 그 안에서도 충분히 계산을 해보면은 뭔가를 하여튼 하고 나올 수 있어. 내가 그 군대 안에서 본 케이스 중에서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는 리스펙하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당시에 형이었어 나보다. 근데 그분은 이제 연대 졸업하시고 사법고시 아직 있을 때 사법고시 준비하시다가 이제 온 케이스였는데 사법고시 밖에서는 이제 1차례도 뭐 통과를 못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군대 들어와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1차 통과하고 2차까지 가서 뭐 하여튼 떨어졌다라고 들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밖에서 한 거보다 군대에서 했을 때 더 성과가 나는 케이스도 있었고 그래서 군대에서 뭔가를 계획해가지고 하는 거를 오히려 공군에서는 또 되게 장려하는 분위기고 실제로 가보면은 거의 대부분 안 하거든. 나 있던 사령부가 이제 한 1000명 정도 되는 병사들이었는데 1000명 넘었는데 거기도 뭐 전 사령부 포함해가지고 진짜 의욕적으로 막 주말에도 막 도서관 가서 맨날 똑같은 사람 앉아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 2-3명밖에 없고 진짜 거의 안 한다. 1000명에 2-3명?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내가 뭐라도 하면은 대한민국 0.23% 듣는 거야. 늦은 나이에 군대 갈수록 그 시간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한 좀 좋은 환경을 고르면 좋다. 그렇지. 팁이네. 그러면 1분 여기까지.